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향후 이거 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랑 저희 의료기관이랑 같이 한번 상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소아 입원 보장성 확대 요구안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비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 포함하면 약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비급여 부분이 좀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면 뭐 한 1,5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이상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1월부터요. 아동의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해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입원 본인 부담금이 20%였거든요. 그전에요. 지금 제로로 면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월 12월까지 2007년 12월까지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뭐 무료니까요. 그리고 한번 입원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아기 다 나은 다음에 갈래요. 다른 아기 아파도 입원을 좀 해야 되는데 병실 또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했죠. 결국 그래서 진료비가 굉장히 급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에 관련된 것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외래 진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외래 진료를 하면 본인이 돈을 내야 되고 입원을 하게 되면 공짜인데 어디로 가죠? 당연히 치료가 빠르고 그럼 입원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2007년도 12월 달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10%로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원비를 정말 10%를 지금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10%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던 듯이 중증 또 고액 진료가 필요한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액 모든 국민들, 모든 어린아이들 다 이거를 입원비를 다 무료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상록종합병원하고요. 그다음에 1차 의료병원이라 동네에 있는 소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저희 병원에 입원했었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진료비를 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아기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보호자 부담이 뭐 9만 원 정도 내고 갑니다. 아마 9만 원 정도면 병원비가 총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보호자 부담이 10%니까 9만 원 정도 내고 나갔습니다. 본인이 근데 9만 원부터 이 맨 끝에는 거의 100만 원까지 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재미있는 게 20만 원 이상, 여기 보시면 20만 원 이상 보호자 치료 내가 내야 될 돈, 환자가 내야 될 돈이 그게 약 10% 되더라고요. 20만 원 미만이 90%입니다. 즉 여기의 환자들은 또 하나는 이 환자들은 경증 환자, 그냥 폐렴, 장염,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앓고 지나가죠. 하지만 이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환자들은 90%가 될 거고 근데 이 환자들은 거의 딱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래서 많다면 2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쪽 20만 원 이상의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냐? 보호자 부담이요. 하루에 3만 원 정도입니다. 예. 내가 입원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금 제가 지금 병원에 내는 돈이 사실 많은 돈 아니죠. 평균으로 봐서는. 여기서도 6만 원 이상이 돼서 여기 50만 원까지 하루에 50만 원까지 지불하는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머님이 되시겠죠. 자, 근데 1차 의료기관은 어떠냐? 그냥 단순한 폐렴이나 장염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입원해도 본인이 의료비, 진료비를 감액을 우리가 10%를 이제 우리가 무료로 한다면 요 5만 5천을 정부에서 담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큰 액수 아니죠. 이걸 일당으로 하면요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평균이. 많아야 2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증 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줬을 때 이게 효과적인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효과적인 아동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이게 좀 비용 효과성을 한번 본다면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입원했을 때 보호자분이 20만 원 한 번 입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20만 원 이상인 이 보호자 환자들은요 1년에 서너 번, 5번, 6번 계속 입원하겠죠. 20만 원 이상이 딱 아까 10%였고요. 근데 총 비용을 보시면 약 2,300만 원, 여기는 7,200만 원, 즉 만약에 1억 원이라는 우리가 저희 재정이 있다면 1억 원이 있다면 2,500만 원 정도가 이런 아이들한테 가고요. 그거의 3배인 7,500만 원 정도가 20만 원 미만인 이쪽 아이들한테 갑니다. 즉 1억 원의 재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이 꼭 필요할까? 공허할까? 예,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소아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단계적으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거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 소아과 학회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든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정말 충분한 보험 재정이 있어서 정말 뭐 누구나가 그쵸? 있으면 되겠지만 그거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 2년 동안요 저희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1차 병원 가나 3급 종합병원 가나 다 공짜거든요. 환자들이 다 입원으로 가요. 그래서 입원시킬 수가 없고 또 입원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 또 사실은 좀 우리가 국민의 의식이 좀 변해야 되고 우리 의료진들도 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과잉 진료가 또 그냥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이게 제일 문제가 진료 요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이 꼭 필요 없는데도 꼭 약을 달라고 그러고 약을 가져가시려고 그러죠. 뭐 정말 공짜면 뭐도 마신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분명히 좀 방어를 좀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전달 체계 확립입니다. 상급자보험 다 쏠릴 겁니다. 다 제로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잠깐 생각해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어머님처럼 고액 입원 진료비입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10% 아니면 뭐 20% 그 분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고액 입원 진료비가 부담이 된 이런 분들한테 먼저 보장성 확대를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하고 이건 당장 시급하거든요. 지금 2017년도 바로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떤 경감 대상은 경증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하지만 중증, 만성질환, 지금 희귀난치성, 선천성 기형 여기서 희귀난치성과 선천성 기형은 지금 외래 진료는 10%가 되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원하는 10%지만 이 중증과 만성질환자는 같이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감 연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감 비율은 이게 0으로 면제다.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5% 아까도 김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면 어떨까. 대신 요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다. 5%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방안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비급여비 부분입니다. 이 급여냐 비급여냐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아기가 아파서 어떤 약을 하나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같이 도와줄 거냐. 이 약은 그게 꼭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 같은 경우는 이거 꼭 도와줄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거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용이 비싼 것들은 비급여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비급여 진료비 부담 완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급여 중에서 정말 문제가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정말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급여를 줘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영상검사, 그 다음에 진단검사, 뭐 지금 현재 접종도 이제 다 아이들 대부분 넘어갔죠. 로타라는 거하고 독감 정도만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접종,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재활치료,
그다음에 상급병실료. 사실은 아기들은 대부분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 아기들을 4인실, 5인실에 있으면요, 장염으로 아니면 뭐 같은 감기, 뭐 폐렴이라 하더라도 폐렴 원인균이 다 다르거든요. A라는 감염 바이러스로 들어왔다가 옆에 아이가 B라는 것을 B를 받고 또 A도 주고, 사실은 이 상급병실료는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1인실이나 2인실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급병실료에 대한 거 고민을 정말 소아들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외래 진료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실패한 이유 중에 입원만 했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하니까 입원을 몰리는 거죠.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는, 만약에 그때 갈 때 외래 진료비까지 다 면제를 했으면 엄마들이 귀찮게 왜 입원을 하겠어요. 조금 아기가 좀 낫는 속도가 조금 느린다 하더라도 외래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거는 입원 진료비만 면제나 아니면 완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외래 진료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외래 진료비가 면제되거나 완화가 된다면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현재 우리 특히 소아과 의사들의 진료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기들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였지만 요새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질병에 대한 예방이고요. 또 건강상담, 특히 육아상담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아기를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키우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그래서 사실 이 진료비 중에서 저는 진찰료를 면제한다면, 진찰료, 아니 아파도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내 질병 때문에 궁금한데 이건 진료비는 무료고, 하지만 약을 받을 때, 어떤 치료약을 받을 때 이거는 보호자 부담을 하게 하면 사실은 약물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아마 여기 많이 계시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고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병원 진료비를 내고 물어보자니 안 아픈데, 그쵸? 또 아니면 또 제가 뭐 개인 병원은 2,200원 냅니다. 저 대학병원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 내야 되고요. 근데 2,200원 내고 가서 약 안 받고 나오면요 어떻습니까? 뭔가 다시 2,200원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게 5% 외래 진료비도 뭐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면 정말 중증 환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 현재 우리나라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총 의료비 지출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면 그 소득의 이상이 되는 병원 진료비는 다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소아청소년과 포션으로 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비용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가게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5% 이것이 너무 흔하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도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 5% 있지만 그래도 총액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비용이 뭐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그 가게 소득에 따라서 이 상한제를 청소년을 위해서만 좀 하신다면 훨씬 더 이런 보장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